안녕하십니까. 제가 최근에 일본의 중견 엔지니어 파견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 출국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지금 만 30이니까 대졸 직후에 바로 취업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한 6년 정도의 늦은 시작이죠. 지금 제 인생에서 기술 직군으로 커리어를 쌓아가는 첫 스타트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월 달부터 7월 초까지 계속 구직 활동을 해보면서 느꼈던 게 대한민국의 취업은 너무 어렵다. 반면에 일본은 이렇게 쉬워도 되냐 였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나이가 만 30이고 물류센터랑 사무 보조 경력만 있는 고졸이에요. 정확히는 대학교 중퇴를 2번 정도 했었고, 올해 학점은행제로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해서 서류상으로는 대졸 취급이지만 일단 학점은행제이기 때문에 4년째 대졸자와 똑같이 취급을 하지는 않을 거다, 기업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하나의 마이너스가 한국에서는 존재했겠죠. 학점은행제를 시작을 하면서 컴퓨터공학이었으니까 이공계로 바뀐 건데, 이렇게 전향했던 이유가 기술직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처음은 게임을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연봉 2600의 사무보조 일을 그만두고 작년 여름부터 유니티 국비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국비교육도 끝나고 학점은행제도 졸업하는 시기였죠. 이때부터 구직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2월부터 7월까지 약 5, 6개월 정도. 직접 게임을 만들어 봤던 것들이랑 부트캠프에서 프로젝트 했던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게임 개발 쪽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인턴을 제외하고 전부 서류가 탈락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인턴마저도 과제 전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과제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기간이 이틀 정도였고, 그 시간 안에 만든 것 치고는 참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전부 다 탈락이었던 거죠. 확실히 그냥 보면은 조잡해 보이긴 한데 총 20시간이 조금 넘는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시간 대비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잘 만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탈락을 했고, 그 뒤로도 계속 개발 직군으로 지원서를 넣었지만 안 됐고, 정 안 돼가지고 이제 비개발 직군으로도 한번 서류를 넣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합격이 조금씩 되더라고요. 물론 전부 면접에서 탈락을 했는데, 제가 조금 답답했던 게 무엇이냐면, 분명히 자소서와 이력서의 내용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거기 있는 게 전부예요. 해당 직군에 대한 경험은 없지만 옛날에 이런 경험들이 해당 직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써놨어요. 열정이 있다기보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여기 한번 도전해 본다라는 티를 자소서에 팍팍 냈었거든요, 일부러. 그러면 이걸로 서류를 합격을 시켰으면 자소서에 써놓은 걸 봤을 때, 얘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서류 합격을 시켰을 텐데, 그러면 얘가 이 자소서에 써놓은 게 진짜인지를 물어봐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갑자기 직무에 대한 경험이나 열정들을 막 물어보기 시작해요, 면접에서. 해당 직무와 관련된 이런 거를 해봤냐, 저런 거를 해봤냐, 그런 거를 물어보는데 전부 아니라고 대답을 했죠. 안 해봤다고. 내가 한 것들은 전부 자소서랑 포트폴리오에 전부 써놨어요. 그게 전부예요. 근데 그 외의 것들을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면접도 탈락했어요. 면접에서 탈락을 했고, 이런 식으로 한 5개월에 걸쳐서 수많은 회사들로부터 탈락을 했고, 이걸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해당 직무들에 대해서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걸 알아요. 알지만 해당 직무들에 대해 인턴 혹은 신입으로 해나갈 수 있을 정도의 기초 역량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무진들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모자르겠지만 인턴과 신입이 뭐예요? 차근차근 배워나가면서 쌓아가는 단계잖아. 모르는 게 디폴트 값인 게 당연한 거잖아. 면접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을 잠재력으로 보는 거다. 그분들도 분명히 신입이 뭘 할 수 있을 거라 기대는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묻거나 따지는 거 보면은 얘가 직무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인간인지를 보는 것 같아. 몰라, 그런 식의 질문을 통해 가지고 잠재력이 있는 거구나, 아니면 이런 걸 안 해봤다고 하면 얘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잠재력이 없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많이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뭔가 이래서 이제 한국은 중고 신입이 아니면 신입으로 들어가기조차 어렵다라는 말을 하는 거겠죠. 1년 정도의 시간을 더 투자를 한다면 될 것 같아.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을 복습하고 체화를 시키고,
뭐 게임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런칭도 새롭게 해보고 거기에서 유저들한테 피드백도 받아보고 실시간 라이브로 고치고 문제 터지면 해결하고 최적화를 해가지고 성능도 개선을 해보고 이런 경험들을 쌓고 재도전을 해본다? 그러면 합격이 될 것 같아. 뭔가 느낌 상으로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내가 이걸 한다고 합격하는 보장이 있을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노력했을 때 과연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나올 돈이 없잖아.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뭔가 공부하고 게임 만들고 이런 것을 반복하다 보면 돈 할 데가 어딨어. 혼자서 해야 되는 건데 일하면서 하긴 그것도 빡세고 일을 하기 위해서 취업을 하는 건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해.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 그게 맞는 거냐고. 아니잖아. 알바하고 뭐 하고 하면서 그래서 결국 나올 돈은 없는데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한 스킬들을 내 돈 내고 또 쌓아야 되잖아. 또 이게 근데 그 회사들이 나중에 억대 연봉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다? 라고 한다면 들어가기만 하면 인생이 피는 거니까 고시 친다는 기분으로 도전해 보겠어. 그런데 그것도 아니야. 연봉이 2천 후반에서 3천 초중반대야. 이런 데는 들어가도 또 이직할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해. 근데 거기 들어가려고 무급 상태로 1년을 더 고생해야 한다?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게 너무 취업이 힘들어. 그러면 사람들은 다 말을 하겠죠? 당연히 취업이 쉬운 줄 아냐. 남들도 다 그렇게 고생해서 취업하는 거고 싫으면 백수인 채로 살아라. 남들은 다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너도 고생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은 겁니다. 옆나라 일본은 어떠하냐. 일본은 취업이 쉽다라는 건 뭐 많이들 아실 테고 여기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일본의 중견 파견 회사에 취업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직무는 반도체 엔지니어입니다. 최근 게임 개발을 공부했던 것과는 전혀 무관한 직무죠. 그러면 어떻게 최종 합격을 했냐? 이 일본 기업에 합격이 된 게 올해 3월입니다. 학점은행제를 졸업하고 딱 1개월 만에 첫 면접을 보고 바로 합격을 했어요. 연봉은 360만엔, 단순 계산으로 3,600만원 수준이죠. 그러면 면접에서 무엇을 물어봤냐? 반도체 직무 관련해서는 하나도 안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연수제도가 있으니까 그 커리큘럼을 잘 따라오면 일할 수 있고 이 커리큘럼을 따라올 수 있을 정도가 되는 일본어 능력이 있는가만 따졌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물어본 건 있었지만 전부 이력서 내용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끝이 났어요. 반도체에 대해서 뭐 열정이 있고 뭐 이런 걸 해봤고 저런 걸 해봤냐 이런 걸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력서 내용에 대해서 사실 체크를 하는 단계에서 끝이 났어요. 제가 지금 가진 능력 중에서 제일 자신 있는 게 일본어이긴 하거든요. 한 10년 전쯤에 일본에 한 2년 정도 유학을 했었던 경험도 있고 그쪽 대학교를 진학을 했었던 적도 있고 일본인 친구도 있고 일본어 놀러 가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기본적인 일본어가 되니까 일본에 이렇게 취업이 빨리 되는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일본이 취업이 쉽다라고 하지만 저는 여태까지 생각을 안 했거든요. 한국에서도 쉬운 데도 있고 어려운 데도 있고 다 그런 거지.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을 텐데 뭐 일본만 쉽겠어?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당연히 취업하기 쉽고 커리어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직군이거나 회사라면 당연히 취업이 어렵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이걸 조금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더라고. 뭐 사실 일본 취업하면은 나오는 말들이 급여가 나쁘다, 뭐 세금이 많이 떼인다, 뭐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세금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대충 계산해 봤을 때 해당 금액대에서 20만 원 정도 좀 차이 나는 것 같고 뭐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리고 급여 솔직히 나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제시받은 게 36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서울에서 사무보조로 일을 했을 때 연봉이 2,600이었어요. 서울에서 월세 내고 밥 사 먹으면 남는 돈이 없어. 저축 진짜 뭐예요? 근데 이번에 받은 돈이 얼마라고? 간단하게 환산하면 3,600. 거의 돈 1,000만 원 돈이 오른 거죠. 그리고 직무? 요즘 반도체 핫한데 반도체 엔지니어야. 돈을 받으면서 직무를 경험해 볼 수도 있네. 직무 경험을 발판으로 해서 대기업의 중고 신입을 꿈꿔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견직인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기서 트러블이 많고 일이 힘들고 그럴수록 이직할 때 쓸 수 있는 이야기가 많아져서 좋아. 오히려 좋아. 여기 이 일본 파견 회사에 합격을 하고 나서 비자가 나올 때까지 국내 게임사들을 한 40곳 정도를 지원을 했었는데 다 떨어졌어. 준비를 1도 안 한 직무인 일본 회사에는 합격을 했고 반년 이상 준비를 해왔던 게임 개발로는 연봉 2,800인 것도 떨어졌어요. 물론 산업군의 차이에 따른 그 티어 문제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지금 나의 이 상태에서 한국의 반도체 회사에 지원을 한다면 합격할 수 있을까? 만약 여러분이 만 30에 사회 경험은 있어도 무관한 직무에다가 최근에는 게임 개발을 준비해오고 반도체 지식이 거의 없는 아이인데 다른 대기업 실무자를 강사로 초청해서 한 달 동안 공부를 시켜준 다음에 투입을 시킬 겁니까? 대부분 고개를 저으시겠죠. 이게 한국의 현실인 거고 아무도 그렇게 해줄 데가 없다. 그게 당연한 거다 라고 하시겠지만 일본은 아니 최소한 제가 합격한 곳은 그런 걸 해주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그런 곳이 한 곳만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왜냐? 일본은 구인난이고 취업이 쉽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장면은 빌란드 사가라는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인데 11세기 북유럽 바이킹 시대를 그린 애니메이션이에요. 경쟁과 약탈, 약육강식,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세계. 한국이 딱 이런 상태인 것 같아. 이런 곳에 요런 아이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요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곳에 낄 정신 상태도 피지컬도 없어. 그래서 이런 곳에 취업을 못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살아가기 힘들다. 요런 아이들이 꿈꾸는 것이 바로 애니메이션 상에서는 빌란드. 따뜻하고 비옥한 대지에 싸움도 없고 평화로운 땅. 이것이 한국인 입장에선 바로 일본이다. 실제로는 저 빌란드라고 하는 게 이제 신대륙을 말하는 건데 옛날에는 이 신대륙으로 이주한 유럽인들이 초창기에 온갖 고난을 겪었죠. 실제로 많이들 죽었고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도망친 곳에 낙원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 거겠죠. 일단 저는 일본 유학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본 거주는 2회차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한데 처음 가는 사람들은 힘든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일본 취업을 해라고는 말을 못하지만 그래도 일본어가 기본적으로 되고 편견 없이 잘 융화되고 유학 같은 경우에는 돈을 써야 되니까 돈이 없으면 힘든데 취업처럼 돈을 버는 목적이라면 일본이라는 장소가 어떻게 보면 기회의 땅일 수 있겠다 라고 이번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다는 가정하에서 저는 남들보다 한 6년 정도 늦은 시작이고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일본 취업을 선택을 한 거고 더 이상 한국에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 노력하기는 싫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포기를 해버리면 도대체 너가 뭘 할 수 있겠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랄까 저는 그래요. 예. 계속 꾸준히 하나에 대해서 돈이 안 되더라도 참아가면서 이런 거를 전 못하겠어요. 돈을 준다면 가능한데 무급으로 너 알아서 다 해라 라는 건 난 못하겠고 저처럼 그런 부분들을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일본 취업이 나을 수도 있다. 제가 처음에 취업을 하면서 연봉은 2,600이지만 취업이 되니까 뭔가 의지가 생기더라고요. 집에 가만히 있을 때는 힘이 안 나. 뭔가를 해볼 생각조차 안 나요. 침대에 계속 누워있어. 힘 쭉 빠지면서. 하지만 일을 할 때는 그렇지 않더라고. 확실히 돈을 벌고 있는가 아닌가, 희망이 스스로에게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가 그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요소인 것 같고, 그래서 오라고 하는 일본 기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가만히 여기서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더 노력을 할 자신이 일단 없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제 자신을 알고 있고, 그래가지고 전 선택을 한 건데, 만약 여러분들이 젊다면 다른 것을 할 여유도 되고 집에서 지원도 잘 해주고 혼자서 공부하는데 뭐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다. 누가 돈을 주지 않더라도 누가 뭘 하지 않더라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한국인으로서 더 살기 쉬운 건 한국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저도 옛날에 일본에 살아봤기 때문에 그건 확실하고, 다만 지금 상태에서 한국에서 취업조차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본이 진짜 기회의 땅인 것 같아요. 일본어만 할 줄 알면, 대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학점은행제로 따는 거는 쉽거든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넘겨야 하는 문제는 일본어다. 일본어가 되면은 무조건 일본에 취업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